내 사업이 망해가는 걸 망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게 단순히 경기 탓인지 아니면 진짜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해 보니까 사업이 망해갈 때 보여지는 공통적인 신호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오픈빨 끝나고 배민이나 쿠팡 광고를 꺼버리면 바로 매출이 없어지는 가게. 실제로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배민이나 쿠팡이 중간에서 13%나 가져가니까 원자재값 월세 세금 내면 마이너스다. 내 가게 배달은 배민이나 쿠팡에 맡기고 가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나도 배달 알바 뛰게 되는 현실이 웃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손님이 내 가게로 들어오는 길, 즉 유입 경로를 모두 외부 플랫폼에 맡겨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내가 광고를 태우는 동안에만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메인에 걸려있고 검색 상단에 떠있고 광고 돌릴 땐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플랫폼 정책이 바뀌거나 수수료가 오르거나 내 옆에 경쟁 가게가 생기거나 내가 어떤 이유로든 광고비를 줄이는 순간 매출이 멈춰버립니다. 손님을 내가 직접 끌어모은 게 아니라 플랫폼이 광고비를 받고 나한테 손님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민이나 쿠팡 광고를 한 달 꺼버리면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지 머릿속에 숫자가 떠오르시나요? 반대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플레이스, 지인 추천 같은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경로로 손님이 유입되는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정확히 안 나오시거나 플랫폼의 광고를 끄면 매출 바로 반토막 밑으로 푹 떨어질 것 같다. 지금의 매출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 세우느냐? 이걸 한 번에 착 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 의존도를 100%에서 80%, 80%에서 60% 조금씩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한 1단계는 일단 현실을 숫자로 쪼개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매출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간단하게 지난달의 매출 구조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배달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매출들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감으로라도 적어보세요. 배달앱 주문 몇 프로,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몇 프로, 지인 단골 추천 몇 프로, 인스타그램 보고 방문이 몇 프로인지, 지나가다 그냥 워크인 하는 케이스가 몇 프로인지. 이 데이터가 대략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감으로라도 이 데이터를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2단계는 뭐냐면 내 주요 유입 경로를 하나 정해서 강화하는 겁니다. 배달앱이나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특별히 강화를 해보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 기반의 SNS를 통해서 나의 브랜딩과 가게 유입을 늘려볼까? 단골 고객이 강세를 보이는 구조다. 단골이 단골을 데려오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 길을 가다 간판을 보고 혹은 배너를 보고 호기심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다면 그걸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유입 경로를 강화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배달앱과 광고를 통한 유입을 조금씩 줄이고 내가 강화하고자 하는 유입 경로가 비중을 늘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단골 손님을 더 많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단골이 단골을 데려오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의 단골과 이 단골이 새로 데려온 신규 고객 이 둘 모두가 혜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체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는 체감이 잘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해줬다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느낌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단골에게는 다음 방문 시에 10% 할인되는 할인권을 주고 새로 온 친구에게는 당일에 특별한 메뉴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음료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분명히 내 사업 영역 안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고객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단골이 데리고 온 그 손님을 기억을 하는 거죠.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블로그도 너무 많고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도 너무 많고 너무 모든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믿기보다는 관계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관계 마케팅의 핵심이고 앞으로는 관계 마케팅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관계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추천 고객은 일반 고객보다 이익률이 16%나 높고 재방문율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강화해 보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AI를 활용한 컨텐츠 마케팅 루틴까지 잡아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경로들도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달앱이나 광고로 유입되는 손님을 내가 만들어낸 경로로 옮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배달앱이나 광고를 끊고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손님을 내가 만든 유입 경로로 옮기는 다리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골을 만든다. 일단 내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들이 많아져야 돼요. 내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별로 맞춤 혜택을 만드는 겁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신규 고객, 재주문 고객, 유입 경로, 단골 여부, 주문 주기까지 알 수 있죠. 데이터를 보면 고객별로 주로 주문하는 메뉴와 그 메뉴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문하는지도 알 수 있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특징별로 서로 다른 혜택을 깔아놓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달 앱에서 주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이제 내가 푸시할 수 있는 채널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카톡 채널, 네이버 톡톡, 문자, 자체 멤버십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푸시할 수 있는 채널로 고객이 이전에 들어오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배달앱 수수료 대신 그만큼을 손님께 돌려드립니다. 직접 주문 시 얼마 상당의 제품을 항상 같이 서비스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뭐가 됐든 간에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혜택이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비용을 낮추는 할인 혜택보다는 서비스를 추가해서 금액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2단계에서 강화한 그 경로가 3단계에서 내가 푸시할 수 있는 그 채널이 되는 거죠. 앞서 오프라인에서 단골을 강화하는 방식이면 이거는 뭘로 푸시하지? 그분들은 카톡 채널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요청하셔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발송하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유지 및 성장을 위한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손님 3명을 기억해보자. 이 정도 목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한 3명이 쌓이면 일주일에 한 20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작은 혜택이 담겨있는 맞춤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죠. 배달에 간단한 메모를 붙여서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장입니다. 요즘 땡땡님 아이디가 자주 보여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메모를 남깁니다. 서비스로 이런 제품들을 살짝 더 챙겨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사장이 나를 알고 있나? 라는 느낌을 고객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배달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거. 온라인에서 봤을 때 내 가게가 마치 죽은 가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검색해보면 최근 흔적이 없고 SNS, 네이버 플레이스 등등 멈춰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길 가다가 보이는 가게보다 핸드폰으로 보이는 가게를 더 믿는다는 거죠. 네이버나 지도나 인스타에서 검색을 해보고 사진, 가격, 리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방문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마지막 글이 3년 전에 휴가 공지고 질문이 막 쌓여있는데 답변은 1도 없고 영업시간이 실제랑 다르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 아직 하는데 맞나? 망한 거 아니야? 괜히 모험하기 싫은데? 하는 순간 사장님의 가게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맵에 영업시간, 휴무일, 전화번호,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이버 플레이스나 지도에 올라간 사진들이 현재의 가게 모습과 같습니까?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같은 것들을 운영하신다면 최근 한 달 동안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셨나요? 최근에 고객이 쓴 리뷰에 사장님의 답글이 달려 있습니까? 여기서 아닌데요... 이 많다면 밖에서 봤을 때 내 가게는 이미 죽은 가게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 살아있는 티는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하죠. 플레이스나 지도, 인스타 같은 것들 쭉 한번 훑어보고 누락된 거는 올리고 잘못된 정보는 고치고 놓친 리뷰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고 끝난 이벤트 남겨두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한 줄로 내 가게가 뭐 하는 가게인지 설명을 못하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결국 이 말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가게가 너무 많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내 가게를 왜 오겠습니까? 브랜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컨텐츠를 하든 이벤트를 하든 무슨 마케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광고하니까 나도 큰돈 태워서 광고해야 되고, 다들 인스타 하니까 나도 인스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확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가게만의 특징은 전혀 없어지고 손님들 머릿속에는 여기 갈 거 아니면 저기 가도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하러 오는 가게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퇴근하고 조용히 혼자서 한잔 하고 싶은 30대 직장인들이 회사 근처에서 마음 편하게 맥주 한잔 하는 동네 술집입니다. 아이와 같이 외식을 나왔을 때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싶은 부모들이 주말마다 찾는 키즈 동반 가능한 파스타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특색이 있고 누구를 타겟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언제 누가 뭐 하러 오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야 마케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해봤자 광고나 이벤트도 의미가 없죠. 목적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유치할 것인지. 자, 이렇게 한 줄을 뽑아냈다면 이 한 줄을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 프로필, 그 외에 다양한 컨텐츠들에 녹여내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줄에 맞는 메뉴를 새로 개발하시거나 기존에 있었던 메뉴 중에 이 한 줄에 부합하는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가 나의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는 거죠. 이 한 줄에 어울리는 공간 배치,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한 줄에 어울리는 서비스 가이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한 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면 그게 바로 브랜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간신히 숨만 붙어 있던 사업이 쭉쭉 성장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 사업이 망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탑3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 빠르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해가고 있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망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드렸죠. 해결하는 방법들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마케팅 이론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죠.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장님들 생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마케팅 팁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하시고 사장님 혼자 하시던 고민을 저와 함께 해소해 보시죠. 오늘도 살아남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존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